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여기를 찾아오니까 올 때마다 되게 계속 떨리는 마음이 있고 더 준비를 할 때도 2주에 한 번씩 뵙게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평소보다 더 써야 되겠다 이러한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8월이 됐어요. 저는 8월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달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제 생일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 집에 국경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실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을 보내지를 못했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메일이 와야 되는데 메일이 안 오고 있네요. 잠깐만요. 정말 마스크 폭염 너무 여름이 싫으시죠? 저도 실은 제가 재택을 한 지 이제 4주째예요. 4주째인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스크 안에 축축하게 이렇게 차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을 정말 우리가 잘 버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최상영님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안남준님, 대구랭커님 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슬라이드가 도착하는 대로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오늘 원래 준비했던 내용은 이제 파상풍 주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파상풍 주사 얘기를 생각을 했냐 하면, 얼마 전에 유럽에서 굉장히 크게 홍수가 났잖아요. 홍수가 크게 나면서 많은 기사들 중에 하나가 다시 코로나를 제외한 다른 전염병들이 돌고 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옮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 그래서 뭐 A형 간염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돌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화상풍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요즘 어쨌든 집콕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드문 곳에 캠핑을 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곡 같은 데서 물놀이를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사람이 드문 곳을 찾아서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랑 아파트 뒤에 공터 이렇게 사람 없는 데 가서 줄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싱싱카를 탄다든지 자전거 연습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활을 하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다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파상풍입니다. 왜냐하면 파상풍을 옮기는 이런 세균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의과대학에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3회 예방접종을 다 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적어도 3회, 그리고 파상풍 예방주사 과거력을 모르거나 한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상처를 일으킨 그러한 부분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엄청 녹이 슬고 막 너무너무 지저분한 그런 못에 긁혀서 상처가 난 건지, 아니면 진짜로 깨끗한, 예를 들면 뭐 종이 같은 데 상처가 난 건지,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에 상처가 났는지에 따라서 무슨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가 다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의외로 또 저도 외국인 진료소에서 나오기 전까지 계속 많은 환자분들이 오시는 게 나 뭐 하다 다쳤어, 파상풍 주사 놔줘,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어떠한 것을 맞느냐가 되게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가 드디어 왔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요거 먼저 대답을 해드리고 갈게요. 어느 날 다가온 마케팅님, 천식이 있어서 KF-AD만 써도 숨쉬기가 힘든데 덴탈 써도 될까요? 최근 폐기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여름철에도 에어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곰팡이라든지 습한
더 고온 다습해지면서 그러한 곰팡이 포자들 때문에 천식이 요즘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집에 있으신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자주 닦아주시고요. 제가 WHO에서 마스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의료용 마스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 천 마스크라도 3중 구조 이상으로 된 3중 구조 이상으로 되어 있는 마스크 또는 덴탈을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를 들면은 진료가 있으셔서 호흡기내과라든지 이제 뭐 알레르기 내과를 가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만 KF-AD 뭐 94, 80 이런 걸 사용을 하시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면은 뭐 산책을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급해서 뭐를 사러 나가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덴탈 마스크로도 충분하신데, 다만 중요한 거는 제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아이들 실은 마스크 쓰기 너무 힘들어요. 아까 위에서도 마스크 쓰기 너무 여름철 축축하고 답답하다 그러셨잖아요. 아이들은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KF94, KF8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덴탈 마스크건 아니면 3중 이상의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일반 마스크든, 마스크를 쓸 때 제대로 위에 코와 이 살의 곡선을 따라서 꽉 밀착이 되게 쓰는지, 이러한 옆에 들뜨는 부분이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한 번씩 신경 쓰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를 쓰느냐, 실은 뭐 KF94를 대충 턱스크 뭐 코스크 있잖아요. 대충 쓰시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덴탈 마스크라도 제대로 꾹꾹 눌러서 외부와의 그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올 만한 틈새를 없애시고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한 식으로 조금 나가실 때 한 번씩 보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최상윤님, 마스크 때문에 저도 뾰루지가 주변에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수를 되게 꼼꼼하게 하고 집에서 계속 재택을 해서 화장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고촌 날다람쥐님, 딸기80님, 위영성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렇게 서유럽 홍수 피해 지역이 생기면서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등의 전염이 병이 높아지지만 파상풍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파상풍은 클러스트리디움 테타니라는 세균에서 내보내는 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급성 질환이에요. 다행히도 열에 약하고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멸해요. 이게 혐기성 균이라고 그래서 산소를 싫어하는 균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제 독소는 열이나 일반적인 소독제도 매우 강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류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위장관에도 생존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동물한테 물리는 경우에서도 뭐 예를 들면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광견병 예방 주사를 예방적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와 함께 이렇게 파상풍 주사도 같이 저희가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 늘 동물한테 물릴 때도 파상풍 주사를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이러한 뭔가 지저분한 상처가 생기고 사람이 뻣뻣해지면서 일부는 숨을 못 쉬면서 결국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럴까 하다가 1897년도에 파상풍 독소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거기에 항체를 생성하게 되면 그 항체가 중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말에서도 이러한 중화 항체를 유도해서 예방주사를 놓고 이제 하다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파상풍 톡소이드는 개발이 돼서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정말 여러 가지로 임상실험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의학이 또 발달하게 됐다는 아이러니한 굉장히 슬픈 또 현실이 있다는 것 또 사이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균은 외독소를 계속 생성을 해서 질환이 유발이 되는데요. 균의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오면은 현기 상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독소를 막 생성을 해요. 그리고 그 독소는 혈류와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신경 조직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오염된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면 잘 소독하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크기가 큰 상처보다는 작은 상처에서 병이 더 잘 생긴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상처가 굉장히 크고 깊고 막 이러면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을 생각을 해요. 근데 상처가 되게 작고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병에 이완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상처의 크기가 크건 작건 깊건 얕던 간에 우리가 소독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염된 상처 말고 수술이나 화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 생각보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캠핑이나 진짜 불을 사용하는 환경들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중이염, 치주감염, 동물이 물었을 때 유산이 되거나 임신 후에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하니까, 꼭 무슨 지저분한 못에 긁히거나 이러한 상황들에서만 파상풍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하지 마시고, 고촌 나담지님 말씀처럼 감염 경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처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소독을 잘한다. 그리고 파상풍 주사를 꼭 10년에 한 번씩 챙겨 맞는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복기는 하루에서 수개월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3주 이내에는 증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상처가 심할수록 잠복기는 짧아지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름철에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옷이 짧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더 환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일본 내염 주사를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에 파상풍 주사도 함께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국소적으로 나타나면 국소형, 머리 쪽에 다쳐서 이 얼굴 쪽에 나타나면 두부형, 그 다음에 전신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보는데, 어쨌든 전신형으로 발생이 되면은 최초 증상이 저작근 수축, 그래서 턱이 locked jaw, 그래서 턱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증상들이 이제 아관 긴급이라고 한국말로는 되게 어려운데 50% 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개발도상국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신생아 파상풍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서 분만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탯줄을 자를 때 집에서 사용하는 아무 가위로 자르면서 거기에 묻어있던 파상풍 균이 아이한테 건너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엄마들이 예방주사를 못 맞은 상태에서 아이는 항체가 없고 파상풍 주사는 맞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탯줄을 자르거나 여러 가지 이제 태어난 이후에 처치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파상풍균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파상풍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후진국이라든지 개발도상국에서는 대두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도 파상풍 주사를 맞으세요. 그래서 임산부가 맞아도 되는 예방주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파상풍 주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감 주사.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맞으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매 임신마다 맞으시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임산부는 그러면 임신하자마자 맞나요? 그렇지 않고요. 27에서 36주, 임신 27에서 36주, 그러니까 2분기 후반에서 3분기 초 중반에 맞으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엄마가 주사를 맞고 우리 몸에서 항체 생성이 엄마 몸에서 막 되잖아요. 이게 탯줄을 건너가는 게 임신 후반이 될수록 더 잘 엄마에서 아이로
이 항체가 패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를 하면 미숙아들이 태어나서 조금 여러 가지 감염병에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엄마한테 충분히 40주까지 엄마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항체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리 끝나기 때문에 만삭아에 비해서 미숙아, 요즘 미숙아라고 안 하고 이제 이른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이른둥이들이 항체를 덜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약하다, 조금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 임신마다 안심하시고 맞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항체를 건네주고 2개월부터 우리 신생아들이 2, 4, 6개월 파상풍 주사를 맞거든요. 그래서 그 2개월 기간 정도를 버틸 수 있도록 엄마가 매 임신마다 주사를 맞으시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파상풍에 이완이 된 경우에서는 일단은 환자에게 증상이 발현된 시점에서는 이미 독소가 퍼진 상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증치료, 나타난 증상들을 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독소가 중추신경계에 침범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이 진행된다는 것.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도부터 D탭, 그래서 요거는 신생아들이 맞는 주사인데요. D는 디프테리아, T는 테타노스, 그래서 요 파상풍을 의미를 하고, 요 P는 펄투시스, 그래서 백일해인데요. 요 앞에 A는 정제된 형태의 파상풍에 대한 그러한 예방주사를 해서 AP고요. 이전에는 WP, 그래서 백일의 세포 전체를 다 썼었대요. 근데 백일의 전체를 쓰는 DTWP를 썼을 때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해서 정제를 해서 썼더니 부작용이 굉장히 약해지면서도 효과는 잘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DTAP의 형태로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종률이 90% 이상을 상회하면서 신생아 파상풍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고요. 요거는 이제 WHO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렇게 연도가 갈수록 파상풍 예방주사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파상풍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을수록 우리가 많은 질환들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처가 났어요. 어쨌든 뭐 밖에 산책을 하시다가 강아지한테 물리시든 아니면 캠핑을 하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다가 무엇이나 나무에 긁히시든 아니면 설치류, 다람쥐한테 음식을 주시다가 다람쥐한테 물리든 여러 가지의 상처가 났을 때 말씀드린 대로 흙이나 동물 분변까지도 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지는 것들, 녹슨새, 뭐 나무가지 긁히는 것까지도 조심을 하시면서 특히 동물한테 물렸을 때도 우리가 아래 사항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흐르는 물에 상처를 깨끗하게 씻으세요. 이게 1번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4시간 안에 소독을 해줘야지 6시간 이상 방치될 경우에서는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파상풍 위험이 확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치자마자 근데 그 당시에 깨끗한 물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은 4시간, 최대 4시간 안에는 그래도 소독을 해서 상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파상풍 주사를 언제 맞으셨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훈련소에서 저희가 나라에서 맞춰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소에서 주사를 뭐 2-3방을 맞으신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 말씀드렸던 홍역볼고리 풍진, 그 다음에 파상풍, 그리고 수막구균 이렇게 3가지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으신 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고 파상풍 주사는 반드시 맞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군인분들은 굉장히 많이 다치실 위험이 크고 특히 뭐 총이나 이러한 무기류를 만질 때도 녹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10년에 한 번씩 군대 갔다 와서 10년 안에 10년이 지났다 그러면 한번 다시 맞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시고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표예요. 그래서 3회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맨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파상풍 주사 종류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몇 번 맞은지 모르거나 제대로 안 맞으셨거나
너무 옛날에 태어나셔서 안 맞으셨다 이러한 분들은 3회를 맞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상풍 100일에 디프테리아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한 번, 그 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가 있는 것 2번 해서 요 3회를 맞으시면 한 세트로 해서 어렸을 때 접종을 맞은 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맞으신 거에서부터 10년에 한 번씩 주사를 챙겨 맞으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어쨌든 깨끗한 상처에서는 내가 주사를 잘 맞았어. 그러면은 접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사를 제대로 안 맞으셨으면 비록 깨끗하고 작은 상처라 하더라도 잘 챙겨서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방주사 백신은 2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능동 면역, 내 몸이 진짜로 이 나쁜 녀석들에 대해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능동적으로 하게 해주는 능동 면역 체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아예 밖에서 만들어진 또는 남들한테서 모은 항체들을 정제해서 약으로 몸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기 때문에 상급 병원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능동 면역이 아닌 수동 면역 같은 경우에서는, 깨끗한 경우에서는 전혀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타 다른 상처, 깨끗하고 작지 않은 상처다, 그런 경우에서는 내가 예방접종력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완료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둘 다 맞아야 됩니다. 능동, 수동 면역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3번 이상 제대로 맞으셨다면 둘 다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저희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파상풍 주사를 잘 완료했는지, 마지막 언제 맞았는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촌 나다른지님 정말 복잡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예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디프테리아는 교과서에서만 보고 실제로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요것도 독소가 매개하는 호흡기 감염증이고요. 점막을 통해서 침범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 보시면 증상들이 흰색 빛의 막이 편도 쪽에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막을 보고 옛날에는 디프테리아 의심을 하고 치료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목이나 인두 이쪽 편도 부분에서 가장 감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환자들은 대개 회복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일부에서는 굉장히 급격하게 사망을 하기도 하는 무서운 질환이죠. 전체 사망률은 심한 경우에서는 5에서 10%까지라고도 하지만, 특히 면역력이 약한 5세 이하의 소아랑 그 다음에 여기는 왜 40세 이상, 요건 조사에서 40세 이상 다시 사망률이 올라가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40세 이상 성인과 5세 이하의 소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상풍 주사에는 다행히 이 디프테리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10년에 한 번씩 잘 챙겨 맞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걸렸을 때는 항독소와 항생제를 동시에 투여를 하면서 치료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온대기후에서 굉장히 빈발을 하고, 온대기후에서 빈발하는 계절은 봄철과 겨울철입니다. 백신 도입 전에 소아의 사망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아과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82년부터 아까 앞에서도 이제 이 백신이 80년도 초반에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환자의 발생은 급격히 감소해서 여기 보시면 88년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환자 보고는 아직까지 계속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시고, 마음을 놓으셔도 되시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사는 파상풍 때문이라도 같이 잘 챙겨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연도별 디프테리아 발생 현황인데요. 어쨌든 82년도에 예방주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케이스가 계속 88년 이후로 없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을 조금 안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촌 날다른지님 0명이라고 보니까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백일해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홍역 얘기를 하면서 되게 호흡기 질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옛날 병이라고 생각을 했던 홍역이 2019년도에 뉴욕을 포함해서 유럽과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백일해도 최근 들어서 젊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을 하는 병이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호흡기 감염 질환 중에서 특징적인 기침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흡 하는 소리가 난다라 그러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기침을 하고 꼭 구토를 해요. 소화 감염 질환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심한 질환 중에 하나고, 홍역, 백일해, 그리고 수두, 요 녀석들이 굉장히 감염력이 센 호흡기 질환들이죠. 신생아한테 걸렸을 때도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아도 치사율이 4%에 이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사람 이름인 줄 아셨어요, 최상용님? 그 박해일 씨랑 뭔가 좀 이름이 조금 겹치는 글씨가 있네요.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인데요. 백일해만의 특징적인 어떠한 증상들은 초반에는 잘 없어요. 근데 1, 2주가 지나면서 발작적인 기침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래가 너무 끈적끈적해서 이 가래를 뱉어내려고 그렇게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주에서 6주간 지속되게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멈췄을 때는 되게 멀쩡해요. 그냥 되게 똑같이 안 걸린 사람이랑 똑같은데, 일단 기침이 시작되면 진짜로 너무너무 힘들게 기침을 합니다. 그래서 백일의 기침이라고 제가 동영상을 한번 검색을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괴롭게 기침을 해요. 막 이렇게 막 몇 분을 계속 이 딱딱한 가래를 뱉어내려고 막 기침을 하다가 또 하면서 애가 막 옆에 바가지에다 토하고 막 이런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웁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특징적이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우핑코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발작 동안에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청색증이 생길 수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잘 토한다고 그래요. 6살보다 어린 연령에서는 백신을 제대로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백일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장기간 면역이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백일의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거든요. 2, 4, 6개월에 맞고 15개월에 맞고 4에서 6세 또 맞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5번 맞고 11살, 12살 때 성인형으로 맞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10년에 한 번씩 맞으시는 거죠. 이런 이유는 자연 면역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10년이 되면 우리 몸을 방어해 줄 만큼의 면역 항체가가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계속 맞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청소년기가 지나고 젊은 성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군대를 조금 늦게 가신다거나, 아니면 여자들이나 일부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파상풍을 맞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서는 옛날에는 주사를 맞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침이 백일의 특징적인 기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침을 계속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침이 이번에 오래 가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성 기침, 제가 이전에 기침에 대한 편들도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8주 이상 계속 기침을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이런 우핑코프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백일해라고 아무도 의심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은 계속 백일의 균을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백일해가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백일해가 걸리면 대증적 치료가 주예요. 이게 백일해 균은 어쨌든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쨌든 여기 WP라는 이 파상풍 주사 소화용이 5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
이제 DTAP는 이제 80년도 초반부터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 예방주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아이들에게 사용을 함으로써 대규모 백일의 유행은 소실이 됐어요.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 감소하는 것 같다가 12년에 다시 늘어나고 또 15년에도 거의 100명 이상으로 환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생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층 또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파상풍 주사를 제대로 맞지 않은 10년에 한 번씩 안 맞으시는 분들, 특히 100일에가 포함되지 않은 파상풍 주사를 10년에 한 번씩 맞으시는 분들께서 100일에 대해서 아주 약한 항체가 제대로 된 100일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이제 100일인지 모르고 100일의 균을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레리 라라님 말씀대로 파상풍 주사 꼭 필수적으로 맞으시는데 파상풍 디프테리아 뿐만이 아니라 100일에가 포함된 거를 꼭 맞으실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100일의 주사는 맞으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신생아를 볼 일이 있다. 예를 들면은 손주가 태어나요. 아니면 내가 어린이집에 무슨 도우미를 하기로 시작을 하셨다. 아니면 뭐 유치원에 무슨 봉사를 다니기로 하셨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일들이 생기시기 최소 2주 전에는 파상풍 주사를 100일에가 포함된 파상풍 주사를 꼭 맞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핫듀님 T뎁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T뎁을 맞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전에 옛날에는 경련이 심한 경우에서는 T뎁을 맞을 수 없다라고 배웠었는데 이제는 절대 금기사항에서는 빠졌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러니까 경기라고는 요즘 얘기를 안 하고 뇌전증의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고 이 D뎁을 맞고 나서 뇌전증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기사항이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는 절대적 금기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 주사를 맞았을 때 플러스적인 측면과 이 뇌전증이 얼마나 잘 조절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다시 뇌전증이 시작될 마이너스적인 측면을 저울질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서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화 돌연사 증후군의 가족력이 있다면 금기사항이 아니다라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에 100일에 감염이 있었을 때도 아까 보셨잖아요. 10년이 지나면 감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항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10년에 한 번씩 주사를 잘 챙겨서 맞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딸기80님, 어릴 때 접종하고 파상풍 항체가 없으시다면 당연히 다시 접종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TD 말고 T뎁을 맞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최상윤님 뇌파 검사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지금은 괜찮으시기를 바래요. 뇌파 검사 아이들이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는데 굉장히 가만히 있어야 되고 힘들고 또 검사할 때 여러 가지 머리에 붙이는 그러한 전극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었네요. 이게 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파상풍 주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D뎁은 디프테리아, 테타너스, 그래서 파상풍, P, 100일에인데 이 A는 아까 제가 100일에 대해서 정제를 시켜서 만들어서 AP, D뎁이라고 요즘 저희가 부르고요. 요 하나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맞는 거고요. 만 7세 이상부터는 요 세 가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T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타누스, D 소문자네요. 작은 디프테리아, 그리고 P도 100일에. 근데 성인이 맞는 것과 아이들이 맞는 게 요 대문자, 소문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주사 안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항원을 아이들은 많이 넣어주고요. 성인용은 디프테리아와
100일에 대해서는 반보다 조금 적게로 양을 줄여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줄였기 때문에 소문자를 쓰는 거고요. 성인에서 양을 줄여서 저희가 주사를 주는 이유는 성인들 연령에서 아이들과 똑같이 항원을 많이 해서 줬더니 부작용이 너무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항원을 줄여서 줬더니 예방 효과는 계속 있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되더라. 그래서 아이들은 큰 항원을 많이, 성인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항원을 줄여서 맞고 있고요. TD는 여기 AP가 빠졌잖아요. 100일해가 빠진 주사입니다. 그래서 3회를 맞으실 때는 한 번은 Tdep, 두 번은 TD를 맞으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년에 한 번씩 맞으실 거면 100일에도 같이 커버를 하셔서 본인이 만성기침 100일에 전파자가 되시지 마시고 또 이제 아이들, 손주들도 보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니까 10년에 한 번씩 맞으실 거면 Tdep을 맞으시고요. 내가 언제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상처도 났었고 또 이제 또 어디 조금 여름 휴가를 캠핑도 가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TD 대신에 Tdep을 맞으셔서 100일에까지 좀 커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TT는 테타누스 톡소이드, 그래서 이제 파상풍만 커버를 해주는 건데 이제 예전에 군대에서 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은 군대에서 어떤 종류의 백신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캠핑하는 남자님, 캠핑 다니시면서 혹시 Tdep 맞으셨나요? 10년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고요. 요즘 캠핑 날씨가 더워서 못 가셨을 것 같아요. 혹시 Tdep을 맞으신 지 10년이 지나셨다면, 군대 다녀오신 지 10년이 지나시고 파상풍 주사 언제 맞은지 모르겠다 하시면 캠핑 다니시니까 Tdep을 꼭 챙겨서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랭커님, 주치자가 뭔가요? 주치자가 뭔지 저도 주치 선생님이 나오셔서 보셨다는 것 같아요. 아마 오타가 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예방주사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주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셨잖아요. 이렇게 관심도가 높아지신 김에 성인이든 소아는 어쨌든 나라에서 계속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고, 또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어린이집 갈 때, 매 다음 상급 학교를 진학을 할 때마다 이 예방주사 스케줄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젊은 성인들이 가장 취약 계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분들 많이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근데 하긴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아프리카로 봉사도 가시고 하면서 A형 간염 안 맞으셨던 분들도 챙겨 맞으시고 여러 가지 예방주사들을 잘 챙겨 맞았었는데, 요즘은 어디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을 굳이 갈 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옛날처럼 주사를 잘 챙겨 맞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홍역볼고리 풍진 주사 제가 2주 전에 한번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을 궁금해 하시면서 맞으시러 병원에 가실 거면 그 김에 파상풍 주사도 Tdep으로 꼭 같이 챙겨서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 야외 생활 많이 하시는 분들, 뭐 낚시도 다니시고 많이 다니시잖아요. 꼭 챙겨서 맞으시고 건강하게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항체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백신들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항체가 자체는 이제 어떠한 제약회사에서 무슨 예를 들면 파상풍 주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파상풍 주사를 효과가 좋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떠한 기본적인 그러한 기준 이상으로 항체가가 잘 생성이 되면 오케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회사의 파상풍 항체가 100, 예를 들면 100이 나온다 그러고 B라는 회사 거가 120이 나온대요. 그러면 100 나오는 A 회사보다 120 나오는 B 회사가
1.2배 좋은 예방주사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항체 숫자를 가지고 백신을 서열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시도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이러한 파상풍이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시고 뭐 뉴스에서도 보시고 이렇게 비욘디에서도 많은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실 때 반드시 지금 항체가가 잘 생긴다 그래서 더 좋은 백신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얘네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파상풍을 줄여줬는지 어떻게 백일해를 줄여주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항체가 이외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 백신들이 우리 몸을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민님 취미생활 야구장 직관 가수 콘서트 못 가죠.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뭐 디즈니 무슨 공연이 있다라고 떴는데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저야 뭐 나이 40이 넘어서 이미 콘서트도 가봤고 경기장도 가봐서 다 즐겨봤지만 요즘 정말 관람객 없는 올림픽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외 활동을 잘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만 참아요, 우리 조금만 조심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되게 죄송해요. 왜냐면 저도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너무 힘들고 재택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오늘 제가 이제 분과 전문의 자격증 갱신을 위해서 이만한 서류를 이제 우체국으로 보내러 우체국을 갔는데 우체국을 가는 길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떡볶이도 사 먹고 왔는데 정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절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시점에 정말 같이 지혜롭게 잘 이 시기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좀 힘이 났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2주 후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종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지 제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또 다음에는 무슨 접종을 같이 설명을 드릴지 한번 또 고민을 하고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 옛날이 그리우시죠? 미국은 지금 뭐 마스크 벗는 주도 있다고 그러는데 건강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드님도 그때 주사 맞으셨다고 하시는데 온 가족이 타국에서 정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저는 또 2주 후에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